안녕하세요, 린입니다. 여러분은 사랑과 일,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꼭 한번 들이닥치는 인생 고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끊임없이 생기는 고민일 수도 있겠죠. 저는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고민해 본 적이 딱히 없었습니다. 최근까지도. 왜냐면 아직 그런 걸 고민할 만한 나이가 아니기도 했을 뿐더러 그렇게 둘 사이에서 갈등할 만큼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죠. 하지만 이제는 저도 20대 후반에 들어섰고 곧 30대를 맞이할 날이 다가오니까 슬슬 이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. 마냥 예전처럼 사랑과 커리어 둘 다 가볍게만은 받아들일 수 없겠다. 나도 이제는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과 커리어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, 커플 내지 부부 혹은 그냥 싱글이시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닥칠 일을 대비해서 미리 내 생각을 좀 정리해두고 싶다. 내 가치관을 미리 좀 정리해두고 싶다.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에피소드 함께 들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의 가치관을 살짝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전 정말 최근까지도 이 둘 다 절대 가질 수 없다고 굳게 믿어온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생각이 서서히 바뀌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노력한다면. 꽤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가질 수 없다고 믿어온 이유 중 하나는 그냥 저의 성향이 반영된 부분 같아요. 저의 팟캐스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제 자신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랑보다는 제 일이 우선이었죠. 왜냐하면 저는 일이 있어야 연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. 뭐 맞는 말이죠,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.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곁에 있는데 이 사람을 배제하고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뭔가 이렇다 할 커리어가 없다? 뭔가 생각만 해도 좀 불안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그 커리어가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업적, 그런 뭐 연봉 몇 억, 그 정도의 커리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업 그 자체로 봤을 때 이게 딱 뭐랄까 안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연애를 한다면 마음이 그닥 편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물론 어린 마음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지 못할 바에는 그냥 한쪽에 몰빵하자 라는 마인드로 연애는 다소 가볍게 여겨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연애가 내 워크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잘라내는 편을 선택해왔던 거죠. 여기서 뭐 워크라이프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 사람과 만나는 횟수, 연락하는 횟수 이런 게 많아지게 되죠. 그 말인즉슨 내가 하루 내 주어진 시간에서 온전히 나에게만 쓰고 있었던 시간을 쪼개서 이 연애에 할애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뭐 잦은 만남, 잦은 연락 이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선을 긋는 편을 선택을 했던 거죠. 왜냐면 보통 직장인 같은 경우는 루틴이 평일 5일하고 주말 단 이틀 쉬잖아요. 물론 평일은 일하고 오면 에너지가 없습니다. 뭐 굳이 어떻게라도 억지로 쥐어짠다면 나오겠지만 저는 거기에 쓸 에너지가 없었어요. 그래서 퇴근하면 온전히 내 할 일 하고 그냥 나를 위해 재충전하는.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일어나서 부랴부랴 출근하기 바쁘니까 이제 평일은 배제를 했고 그렇다면 주말인데 남은 거는 주말도 이틀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. 밀린 잠자기도 바쁘고 내가 내 하고 싶은 거, 뭐 공부든 뭐든 낮잠이든 나를 위해서 쓸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이거를 연애에 쓴다. 상상만 해도 힘든 거죠. 지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는 순위에서 멀어지는. 그런데 이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굳이 내가 지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알아가고 싶고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굳이 내가 내 커리어를 위해서 이 사람을 밀어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금씩 생각이 유연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물론
일 없이 연애할 순 없죠. 나도 내가 일을 해야, 돈을 벌어야 누군가와 연애하면서도 데이트를 할 수 있고.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한 거예요. 그렇다고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를 밀어내고 이런 극강의 밸런스를 원하진 않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사랑과 일, 둘 사이의 밸런스만 잘 맞춘다면 분명 이 둘 다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에피소드 뒤편에 정리를 따로 해놨으니까요. 이제 차근차근 내용을 훑어보면서 탐구를 해봅시다. 그럼 우리가 이 사랑과 일, 커리어를 둘 다 가지는 건 불가능한 건지 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.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.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. 그게 인생이다. 이런 말들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욕심이라는 거죠.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게. 그럼 이 말이 과연 오늘 주제에도 적용이 되나? 둘 다 가지려는 건 정말 욕심인 건가? 라는 생각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욕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한마디로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둘 다 갖길 원합니다. 둘 다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. 아무리 우리가 과거 연애에서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서 난 다신 사랑 따윈 안 믿어. 난 이제 오직 일에만 집중하며 살 거야. 이런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. 또 이와 반대로 너무 여태까지 이 연인에게만 신경을 써왔다. 너무 이 사람한테 내가 눈이 멀어서 한동안 이리고 뭐고 다 제쳐두고 오직 이 연애를 잘 유지해가기 위해 이 사람에게 맞춰주기 위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고 너무 많이 내 자신을 헌신해왔다. 이런 사람도 어느 순간에 이런 연애는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구나. 뭔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?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내 일에 집중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일 없이 살 수도 없고 또 사랑 없이도 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, 둘 다 채우고 싶은 것, 그 자체로는 절대 욕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그 다음은 왜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. 다시 오지 않을 기회 같아서. 여러분이 회사에서 꽤나 솔깃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. 근데 그게 한국을 떠나야 돼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파견을 나가거나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. 물론 여러분이 싱글이라면 가는 건 문제가 딱히 안 되죠. 홀몸인데.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. 내 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계속 여기에 남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안을 할 것인지 같이 가자고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은 그 오퍼, 잡 오퍼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내가 이 기회를 잡는다면 앞으로 내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회라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연인이 걸리죠. 왜냐면 지금 내 연애도 너무 만족스럽고 안정적이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놓치기 싫고 그렇다고 내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갈등을 하게 되죠.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연인에게 이 부분을 제안을 했을 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건 원치 않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또 그 다음 예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국제연애나 장거리 연애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특히 국제연애 같은 경우 상대방이 외국인이든 한국인인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언젠가는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죠. 왜냐면 계속 이 장거리를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. 어느 시점에서는 결정을 내리고 내가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서 정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같이 정착을 할 것인지 어느 곳에서 합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이민이잖아요. 만약에 해외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결정이죠. 그 나라에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언어도 그렇게 익숙한 것도 아니고 완전 인생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온전히 이 사람한테 의지해서 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게 두렵게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.
이렇게 상대방이 그 사람의 나라에 이민을 가서 정착하려는 경우 같은 부분이 굉장히 큰 희생이 될 수 있는 게 내 입지가 좁아지거든요. 아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언어 실력도 부족하고 이 연인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의지하게 되는 비중이 거의 90%, 100%겠죠. 초반에는.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자신의 주체로서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워 포지션이 그 상대방에게 가게 되죠. 참 연애에서 이런 파워 포지션, 주도권을 놓고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분들한테는. 근데 저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연인에게 의지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. 나도 내 앞가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른인데 단지 낯선 곳에 왔다는 이유로 내가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뭔가 주눅들 수도 있는 거고 눈치 보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상대방이 잘 이끌고 도와주겠죠.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. 그런데 그 초반 딱 그 정착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상황들이 나를 좀 위축들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연인을 따라가는 것, 그 배우자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심이고 큰 희생이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전적으로 많은 응원과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얼마나 감사해요. 이 사람이 나 하나 믿고 이렇게 큰 결정을 하고 따라왔다는 것 자체가. 그럼 나는 더욱더 이 사람이 그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끔 도와줘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시를 모두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제가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.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을 해라. 이거밖에 없어요. 왜냐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. 결과를 모르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감 에피소드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죠.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차피 어느 길로 가든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.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. 그냥 내 감을 따라가는 것. 그게 내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결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느 길로 가든 내 인생은 그 방향에 맞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. 뭐 후회 어떻게 알아요, 우리가? 후회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. 막상 갔는데 내가 잘 선택했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. 반반의 확률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어느 길로 가든 그에 맞게 알아서 내 인생은 잘 흘러가게 될 거다. 라는 그런 조금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마지막 파트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, 건강한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. 과연 이 사람과 커리어 사이에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, 어떻게 하면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느냐. 제가 봤을 때 둘 다 50대 50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긴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끔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좀 나눠볼게요, 우리가. 일단 첫 번째로 싱글이신 분들. 일단 싱글인 상태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겠죠. 내 일에 몰두하는 게, 커리어에 집중하는 게 온전히 나를 위해 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내 일에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퍼펙트한 시간이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논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일은 좀 자리가 잡혔다. 이제는 나도 좀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. 외롭다. 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 때 그 시기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이제는 좀 사랑에도 할애하고 싶다.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첫 번째 기회를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한마디로 마음을 좀 열고 나한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. 그동안 내가 마음의 문을 좀 오랫동안 닫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기회를 열고 나한테 다가온 인연을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떠나보내지 말자.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이제 좀 소셜 라이프에 취재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.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늘려보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굳이 내가 내키지 않는 사람들과 내키지 않는 자리에 애써 나 자신을 내보내지 말자. 아무리 내가 오직 경험을 위해서 이런 데 에너지를 쏟는다 할지라도 굳이 억지로 원하지 않는 자리에 또 불편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애써 갖지 말자. 이제 마지막은 커플인 경우에서 한번
방법을 찾아볼까 합니다. 이렇게 지금 연애도 하고 있고 또 커리어도 놓치고 싶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이 둘 사이의 밸런스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.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간의 소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첫 번째 스텝인 거죠. 둘 다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. 서로 어느 길을 가든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무조건 대화를 해보는 것. 오히려 저는 꺼내기 어려운 주제일수록 더욱더 빨리 용기 내서 꺼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커버하기에 좀 그렇게 내키는 주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딪혀 보는 거예요. 먼저 꺼내보는 거예요.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. 이제 나는 조금 내 일에 집중을 하고 싶다. 그렇다고 내가 지금 너를 놓는다거나 이 사랑을 포기한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다. 나도 이 둘 사이에 좀 밸런스를 맞춰가 보고 싶다. 이렇게 용기 내서 꺼내보는 거죠. 또 혹시 몰라요. 막상 부딪히고 나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다 보면은 아, 별거 아니구나. 진작 말해볼걸.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게끔 지지해줘야 한다는 거죠. 한 명은 일에 포커스를 두고 싶은데 이 상대방은 아직 그러고 싶진 않다. 나는 아직 이 연애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쏟고 싶다.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이 밸런스를 맞추기 힘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둘 다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같은 마음, 같은 방향, 같은 곳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가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제가 생각하는 이 헬시한 연애, 건강한 연애는 서로의 바운더리,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. 물론 누군들 떨어져 있고 싶겠습니까? 맨날 붙어 있고 싶고 맨날 데이트하고 싶고 일은 좀 그만 생각하고 오직 이 같이 있는 시간에만 집중하고 싶겠죠. 근데 또 우리가 조금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에도 좀 집중을 해야 일을 또 열심히 해야 같이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. 일을 해야 어딜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을 가고 이런 모든 미래를 그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일이죠. 그래서 연인과 대화할 때 서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는 것, 필요하다면 일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또 그 짬나는 시간, 그 시간에 데이트할 때는 또 서로한테 집중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맞춰가고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건강한 연애를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두 가지를 같이 이뤄나갈 때 가장 좋은 점은 언제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 내가 이 부분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어깨를 기댈 수 있다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. 또 이 상대방이 나와 전혀 다른 직종에 종사한다 하면은 금상첨화죠. 왜냐면 그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고 또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의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곁에 누가 한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파워풀한 것 같아요. 이 두 가지를 해나가는 부류라면. 오늘 이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연애, 결혼, 출산, 육아 이 네 단계를 모두 헤쳐오신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. 이 모든 단계를 거쳐왔다는 것 그 자체로도 보통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심지어 이렇게 태어난 게 우리잖아요. 우리의 부모님을 떠올렸을 때 이 단계를 모두 헤쳐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또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까지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삶은 참 소중해요. 그쵸? 뭐 어쩌다 얘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부류에 속하던 각자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저의 에피소드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.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스포티파이, 애플 팟캐스트, 구글 팟캐스트, 팟빵, 유튜브 어디든 팔로우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나눈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.